안녕하세요. 돈벌이연구소의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오토메이커스 자동화 마케팅 프로그램 약식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7가지 스텝만 아시면 자동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구매를 하신 후에 저희한테 이제 프로그램을 받으시면 이메일 인증을 하고 나서 압축 파일을 다 풀면 이 화면이 되실 거예요. 그럼 폴더를 열어서 오토마케팅 아이콘 요거를 실행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창으로 블로그, 쪽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이렇게 4개의 아이콘이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툴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만 숙지를 하셔도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인스타그램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실행창이 뜹니다. 그럼 가장 먼저 관리를 원하시는 계정의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고 밑에 해시태그란에 해시태그를 적어 주시는데 이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시는 타겟에 맞는 해시태그를 걸어 주셔야 돼요. 단순하게 선팔하고 마팔에서 팔로우를 늘리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선팔, 마팔 뭐 이런 해시태그를 넣어 주시면 되고, 카테고리 안에서 인기 해시태그들을 검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시태그는 보통 5개에서 한 6개 정도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뒤에 가서 그 이유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댓글을 원하시는 댓글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단순하게 이제 팔로워 작업 외에 이제 어떤 영업 멘트를 쓰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인이 사용하실 유저분께서 타겟에 맞는 그런 댓글들을 남기셔야겠죠. 근데 가장 좋은 팁은 좀 길게 정성스럽게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그 댓글을 봤을 때 어쨌든 인스타그램이든 SNS 전반적으로 게시물 하나를 올릴 때 유저분들이 되게 고심해서 올리시잖아요. 사진도 잘 찍으려고 하시고, 내가 노력해서 올린 게시물에 뭐 성의 없게 그냥 마팔해요 이 정도만 남기고 가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길게 쓰시는 게 실제 소통까지 이어지는 데 좋겠죠. 자, 댓글을 남기시고 나서 작업할 개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는 9개를 추천드려요. 사실은 더 하셔도 되긴 하는데 왜 9개를 추천드리냐면 저희 프로그램 기반이 PC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최상단에 뜨는 게시물 9개를 눌러주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작업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9개 정도로 하시는 게 좋고, 해시태그 개수를 늘리셔서 숫자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시태그를 4개에서 5개 정도 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린 게, 그렇게 되면 뭐 45개에서 한 50개 언저리 정도 계정에 작업을 남기겠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사실 이렇게 자동화 프로그램만 이런 알고리즘에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동으로 하더라도 너무 많은 양의 DM이나 뭐 좋아요나 댓글을 남기면 제재가 들어와요.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일주일 정도 계정이 정지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양을 하시는 것보다는 적정한 양을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9개씩 뭐 4개에서 5개 해시태그로 50개 정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100개를 넘기시면 안 돼요. 100개를 넘기시면 제재를 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작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팔로우 추가, 뭐 좋아요, 댓글 뭐 원하시는 작업을 하시면 되고, 댓글을 달기 원치 않으시면 팔로우 추가, 좋아요만 클릭하시면 돼요. 좋아요 작업만 하고 싶으시면 좋아요 하나만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이제 작업이 실행되고 진행 결과 창에서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테일한 영역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폴더에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블로그부터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 다음 키워드. 사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네이버 광고센터 이용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광고센터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가셔서 도구를 누르시고 키워드 도구를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운영하는 별별수산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에 관련된 거겠죠. 그러면 수산물 맛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검색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네이버에서 월간 검색하는 양들이 나와요. 조회수가 높은, 검색량이 많은 해시태그를 하시면 그쪽이 조금 더 노출도 많이 되고 키워드들을 많이 블로거 분들이 달아놓으셨을 테니까 거기에 댓글 작업을 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맛집 같은 걸 검색을 해서 요 옆에 추가 버튼을 이렇게 쭉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것들을 일단 다 누릅니다. 그럼 요 옆에 이렇게 쭉 뜨잖아요.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봐보세요. 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키워드는 맛집하고 엮이지만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얘는 지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는 타겟팅을 정하셔야 돼요. 성향에 맞게. 작업할 내용 마찬가지로 어떤 거 하실지 눌러주시고, 작업할 개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당 작업 개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5개씩 정도만 남겨서 45개의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댓글만 넣어 놓으시면 끝나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요 추가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닉네임 요거 적어주시면 그 블로거님의 이름을 가져온다고 했죠. 그리고 요 비슷한 내용들을 이제 알고리즘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문구만 바꿔주시면 좋거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요 위에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작업 세팅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작업이 실행됩니다. 자, 요 키워드 안에 들어가는 거고, 공감 작업 진행 중이죠. 댓글 작업 진행 중. 이웃 추가 작업 중. 자, 이렇게 보시면 작업 내용이 나와요. 이제 공감, 댓글, 이웃 추가만 나왔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거분 자체가 댓글을 못 달게 해 놓으셨다거나 뭐 요런 포인트들이 있으면 노온이라고 뜹니다. 자, 두 번째 집은 트루가 떴죠. 요거는 공감 댓글을 들어갔는데 이웃 추가를 막아 놓으신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 환경에 따라서 이제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경이로운 포항 맛집이라는 키워드 요 블로그에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남겼다, 이런 식으로 블로그 작업은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요거는 사용 설명을 위한 거기 때문에 작업은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강제 중지시키면 이렇게 가끔 뜰 때가 있는데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끄시면 됩니다. 다시 켜시면 돼요. 블로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블로그에 작업을 항상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열기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별별수한 블로그 이렇게 열면 기존에 제가 했던 작업 내용들이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한번 세팅을 셋업을 하시고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날짜로 적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으시면 그걸 불러오면 이렇게 내용이 바로 불러와집니다. 이제 작업을 돌리실 때 이렇게 불러오게 한 다음에 키워드만 바꿔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작업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기본적인 숙지가 다 되신 분들은 이렇게 추가 옵션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인플루언서 분들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웃수를 정하실 수 있는 거죠. 또 필터링을 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수가 뭐 200명 이상인 분들한테만 작업을 해라 라고 명령을 이렇게 하시면 200명 이상인 분들한테만 작업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작업을 지시해 놨던 내용들이.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에서도 보시는 거죠. 그 블로거 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실 때 이걸 다 정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타겟에 맞는 카테고리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는 거 까먹지 마시고, 작업 딜레이 시간은 뭐냐면 제가 좋아요와 공감과 댓글과 이웃 추가를 남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작업까지 가는데 이제 딜레이 시간을 10초에서 20초 사이에 랜덤으로 주게 돼 있어요. 이제 AI가 아니라는 거를 좀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0초에서 20초가 조금 불안하다, 나는 조금 더 천천히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걸 뭐 30초에서 50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작업을 해요. 그리고 블로그 작업을 수작업으로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서로 이웃 추가라는 그 기능이 있죠. 하루에 100개까지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렇게 해주시고, 서로 이웃 추가를 할 때 메시지를 항상 보내게 돼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남겨서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 글을 서이추할 때마다 남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 사용 숙지 되시고 좀 더 디테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인스타그램 안내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세팅을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 작업하는 PC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작업하는 PC 내에서 크롬을 베이스로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계정 먼저 로그인을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보안 코드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안 인증을 해놓으시고 내 디바이스로 인식을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서버에서 이 PC 내에서 작업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아이디 이렇게 넣어주시고 비밀번호 넣어주시고 해시태그, 제가 해시태그 아까 팁 드린 것처럼 말씀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다 보니까 먹방을 하시는 분들이 소통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럼 먹방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모바일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런 거 확인하는 거. 그럼 인기 게시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시면 먹방이란 키워드를 쓰시는 분들이 이런 해시태그를 쓰시는구나 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복사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고 골라주시는 거예요.
요런 해시태그 괜찮다 라고 하는 것들 하나씩 넣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3개 작업을 다 하는 걸 좋아하고, 이게 확률이 더 높습니다. 찐소통으로 갈 확률이. 그리고 작업할 개수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 9개 추천드리는 그걸로 하시면 좋고, 네이버 블로그 사용법하고 다른 부분이 딱 하나예요. 이 댓글을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엔터 치고 남겨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계속 여기에서 알아서 돌아갑니다. 근데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추가를 눌러주셔야 그 위로 올라가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이 끝났으면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진행 상황 창에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해시태그도 인기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새로 게시물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유저분들한테 들어가고, 이미 저희가 댓글을 남겼거나 했던 유저분들한테는 얼레디라고 떠서 작업을 진행 안 하게끔 저희가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가장 최근 게시물에 자, 여기 남겼죠. 이런 식으로 팔로우도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가해 놓은 게 있는데 언팔로우 작업이에요. 사실 이런 식으로 팔로우 작업을 진행하면 팔로우 이익이 많이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팔로우 작업을 저희가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자, 언팔로우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언팔로우 작업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돌리고 언팔로우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팔로우 우수와 팔로우 워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작업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100% 전환을 해서 저희한테 팔로우 백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팔로우 우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비정상적인 계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메리트도 없고, 막 누르고 다니는구나, 프로그램 썼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언팔로우 작업을 한 번씩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언팔로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개가 넘어가면 거의 100% 확률로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100개까지만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혹은 뭐 그 미만일 때 작업을 돌리시는 것도 괜찮고요. 언팔로우 작업은 사실 이 앞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신 상태에서 그냥 바로 시작을 눌러주시면 돼요. 계정 정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 상황을 보시면 프로필에 들어가서 이 언팔로우 수를 보는 거예요. 보이시죠? 팔로워 수가 789개 맞죠? 이 리스트를 지금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양쪽에서 이제 팔로우 워수와 팔로우 우수를 이렇게 나와놓고 겹치지 않는 것들을 리스트업을 따로 하게끔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를 갖고 오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켜놓으시고 그냥 뭐 여유롭게 다른 작업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팔로우 이익 리스트도 갖고 오고 있죠. 자, 보시면 나왔죠. 이제 언팔로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게끔 해놨어요. 하루에 100개 이상 언팔로우 작업을 진행할 경우 인스타그램에서 재인증 여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재가 들어가는 조치를 무조건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팔로우를 무조건 100개까지만 하게끔 한도를 지어놨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언팔로우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언팔로우 작업을 한 번씩 진행을 해주셔서 팔로잉과 팔로우 수의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게, 언팔로우 작업은 제재가 정말 확실하게 들어오거든요. 요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돌리시는 것보다 3, 4일에 한 번 정도 하시고, 언팔로우 작업을 돌리시고 작업을 하시기 전까지 텀을 좀 두시는 게 좋아요. 언팔로우 작업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플리케이션 쓰셔가지고 수작업으로 진행해도 제재가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스타그램 자체에서 언팔로우를 볼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는 그걸 원치 않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를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은 하시고 나서 다음 작업까지 텀을 두시거나 아니면 조금씩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 언팔로우는 이제 중지를 할게요. 자, 언팔로우 작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숙지가 다 되신 분들께 이제 추가로 어떤 옵션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작업을 보시면 여기 옵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내용들이 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게시물 수와 팔로워 수를 몇 명 이상, 몇 개 이상으로 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작한 계정이나 혹은 부계정으로 만들어서 돌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계정을 필터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게시물의 개수를 뭐 예를 들어서 50개 이상이라고 하면 최근에 만든 계정이 절대 아니겠죠? 오래 운영을 하신 계정이겠죠? 그렇게 하고 팔로워 수를 뭐 500명 이상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이 옵션에 해당하지 않는 계정에는 작업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타겟팅을 세분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업 후 딜레이 시간도 10초에서 20초 정도면 적당한 시간이긴 한데, 혹시나 뭐 불안하시거나 조금 더 이렇게 좀 안전하게 작업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30초에서 한 50초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천천히 남기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DM, 인스타 DM 많이 보내시잖아요. DM도 여기 DM 옵션을 사용하셔갖고 쓰면 되는데, 댓글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이 DM을 그 계정마다 남기게 되는 건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DM을 많이 하는 게 제재 확률이 더 높습니다. 댓글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소량하실 때 좀 추천드리고, 이런 식으로 추가 작업을 추가 옵션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숙지가 다 끝나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은 저희가 사용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구매를 하시고 사용하시기 전에 이 약식 설명서와 이제 본 상세 설명서 저희가 다 이렇게 첨부해서 드리고,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1대1로 그 문의사항을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게끔 붙여드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마케팅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꾸준하게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마케팅의 어떤 이론적인 방법론, 성공에 대한 방법론은 어떤 강의를 들어도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이거를 성실하고 꾸준하게 이행할 수 있느냐의 차이점인데,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습관화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사용해 주시고,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정보에 적혀 있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도 돈 많이 버는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